자, 오늘은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은 이제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우리 실생활에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런 거야, 실생활에. 근데 이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활용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문제에서 나한테 최대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는지 최소공배수를 구하라고 하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가장 크다 그러면 최대공약수를 구하라고 할 확률이 높고요. 가장 작다 그러면 최소공배수를 구하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최대공약수를 구했건 최소공배수를 구했건 그게 답인지 아니면 답을 완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1번 문제는 개념원리 44페이지의 1번이에요. 44페이지. 개념원리 44페이지의 1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36권의 공책과 48개의 지우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봐. 36권의 공책을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그럼 학생이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학생이 10명 있다. 그러면 36권의 공책을 10명한테 똑같이 나눠주려면 3.6권씩 나눠줘야 되는데 공책을 찢을 거냐고 이거를.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학생에 대해 나눠주려면 1번 36권의 공책을 똑같이 나눠주려면 학생의 수는 36의 약수이어야 해요. 그죠? 네, 36의 약수이어야 합니다. 여기다가 약수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8개의 지우개를 또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면 학생 수는 48의 약수이어야 하죠. 뭐가? 학생 수가. 나누어주는 공책의 수와 지우개의 수가 아닙니다. 나누어주는 공책의 수와 지우개의 수가 아니에요. 학생 수예요. 왜냐하면 학생 수는 똑같아. 공책을 나누어 받을 학생과 지우개를 나누어 받을 학생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6명 있다. 그러면 공책은 6권씩 받고 지우개는 48개니까 8개씩 받겠죠. 똑같아요? 안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36의 약수이면서 48의 약수인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죠? 그 공약수가 뭐야? 학생수입니다. 학생수. 학생수가 36과 48의 공약수가 돼야 돼. 둘 다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에 보면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36과 48의 공약수 중에서 어떤 걸 찾아야 돼? 그렇지,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돼. 그래서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는 여러분은 이렇게 나누기 해서 찾으시면 돼요. 쌤은 아니까 빨리 할게요. 12명이야, 12명. 그래서 학생 수는 12명인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 문제처럼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12명 쓰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그러면 몇 명에게 공책과 지우개를 몇 개씩 나누어 줘야 되느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2명에게 나누어 줄 거니까 공책은 3권씩, 지우개는 4개씩 나눠줘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학생 수를 구하라고 안 했어도 학생 수를 먼저 최대 공약수로 구한 다음에 공책을 몇 개 줄 건지 지우개를 몇 개 줄 건지 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최대 공약수가 맞는지 아니면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다른 걸 또 찾아야 되는 건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이 단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톱니바퀴 문제. 톱니바퀴 문제는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뭐냐면 이 톱니바퀴는 좀 크고 이 톱니바퀴는 좀 작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봤죠?
그러면 이 톱니바퀴는 좀 천천히 도는 데에 비해서 이 톱니바퀴는 빠르게 돕니다. 그쵸? 왜 빠르게 돌아야 돼요, 얘가요? 톱니가 적으니까. 톱니는 하나씩 하나씩 맞물려 돌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톱니를 100개가 돌아갔어. 톱니가 100바퀴가 아니고 톱니가 100개. 그러면 B도 톱니가 몇 개 들어가야 되냐면 똑같이 100개가 돌아가야 돼. 근데 얘는 한 바퀴에 톱니가 많으니까 천천히 돌아도 되는데 얘가 그 속도를 맞추려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작으니까. 그쵸? 그래서 뭘 기억하는 게 편하냐면 톱니바퀴는 톱니의 수가 같다라고 기억하는 게 편해요. A에서 지나간 톱니의 개수와 B에서 지나간 톱니의 개수는 같다. 바퀴 수는 좀 달라. 바퀴 수는 작은 애가 많이, 큰 애가 조금 돌아야 돼. 근데 어쨌든 톱니는 한 개씩 맞물려 돌기 때문에 톱니 개수는 같아요. 톱니 개수는. 자, 한번 봅시다. A는 20개, B는 15개. 이 톱니도 바퀴가 일단 같은 톱니에서 이렇게 한번 맞물렸대요. 이렇게 한번 맞물렸대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는 것은 톱니바퀴 A, B가 몇 바퀴 회전한 후인지 구하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몇 바퀴 회전했느냐 그랬으니까 이 바퀴 수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중에 하나인 건지 아니면 내가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바퀴 수를 다시 구해야 하는 건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것은요. 같은 톱니에서 다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톱니에서 한번 맞물렸다고 생각하면 요 톱니 A가 가지고 있는 요 톱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톱니가 몇 개 돌아야 되죠? 이 톱니가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려면 톱니가 몇 개 지나가야 되냐고. 이 톱니가 20개 지나가야 돼요. 왜냐면 A는 한 바퀴 돌 때마다 20개, 다시 돌면 또 20개, 다시 돌면 또 20개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톱니바퀴 A가 한 바퀴 회전하기 위해서는 20개의 톱니 만큼 20의 배수만큼 톱니가 지나가야 돼요. 바퀴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바퀴수가 아니라 이 톱니의 개수가 20의 배수가 된다고. 근데 B는 한 바퀴에 15개씩만 돌 거잖아. 그쵸? 15개씩만 돌 거니까 B가 한 바퀴를 다시 회전해서 요 톱니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15의 배수만큼 톱니가 돌아야 돼요. 바퀴가 도는 게 아니고 그 톱니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빨간 톱니와 이 파란 톱니가 다시 만나려면 빨간 톱니는 A가 돌아간 톱니의 개수가 20의 배수가 될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파란 톱니는 B의 톱니 바퀴가 15의 배수계만큼의 톱니가 회전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야. 딱 맞아야 다시 만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15와 20의 공배수만큼 돌아가야 제자리에서 다시 만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처음으로 다시 맞물려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그러면 이 톱니의 개수가 공배수가 될 때마다 만나는 거냐. 될 때마다 만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니까 뭘 찾으라는 거야? 최소 공배수를 찾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요 네모에는 최소 공배수 15와 20의 최소 공배수 60을 써주시면 됩니다. 60개.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톱니가 몇 개 지나갔냐고 안 물어봤어요. 문제에서는 몇 바퀴를 회전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몇 바퀴. 그래서 60이 답이 아니에요. A는 60개의 톱니가 회전해야 되는데 한 바퀴에 20개씩 회전하니까 3바퀴를 돌면 돼요. B도 역시 60개의 톱니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 바퀴에 15개씩 돌아가니까 4바퀴를 회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바퀴, 4바퀴가 답인 거예요. 쌤이 아까 했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지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건지 확실히 하셔야 돼요. 보통은
가장 많은 또는 가장 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최대 공약수고 처음으로 가장 작게 최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최소 공배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100%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는 내가 구한 최대 공약수 또는 최소 공배수가 답인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바퀴수를 다시 구하고 싶은 건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너무도 틀에 박힌 이야기고 선생님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해줄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해줄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읽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답을 맞으면 칭찬을 받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숫자만 툭툭툭툭 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읽을 때는 이건 내가 이제 스스로 터득하게 난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읽어요. 서로 맞물려 도는 두 톱니바퀴 A, B가 있는데 두 톱니바퀴가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는 것은 몇 바퀴 회전한 후냐 이렇게 읽어요. 선생님 지금 뭘 안 읽었어? 20개, 15개 안 읽었죠? 왜냐하면 그건 중요치 않은 거야. 20개, 15개는 첫 번째 문제를 읽을 때는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를 읽을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구나.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되니까 숫자를 볼까? 두 번째 읽을 때 숫자를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해줄 말이 없어요, 진짜. 문제 잘 읽어야 돼. 45페이지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45페이지 예제 2번. 폈어요? 45페이지 예제 2번. 자, 가로의 길이가 150cm, 세로의 길이가 9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 있습니다. 이 벽에 남는 부분이 없이 가능한 한 큰 나왔으니까 뭐일 확률이 높아요? 최대 공약수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합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벽에 이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그러면 내가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하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는 건 알겠는데 뭐가 최대 공약수냐 이거야. 뭐가 최대 공약수냐면 이 정사각형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150과 90의 최대 공약수여야 돼. 왜냐하면 봐봐. 그걸 판단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1번은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줬잖아 이걸 구하라고. 그쵸? 이런 문제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는 그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얘가 뺏은 거야. 봐봐. 여기다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이렇게 붙인대요. 이렇게 붙인대. 이런 식으로 붙인대요. 이렇게. 붙인대. 그럼 이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이렇게 붙여 나갔을 때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겠지? 그쵸? 마지막에 한 요만큼 남으면 돼요? 안 돼요? 남으면 안 되잖아. 남으면 딱 못 맞추잖아요. 남는 부분 없이 하라 그랬는데. 남는 부분 없이. 그쵸?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 가로 길이인 150cm를 나누어서 딱 떨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50의 약수가 돼야 돼요. 됐죠? 그런데 이 세로인 90cm도 딱 떨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사각형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90의 약수도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가로하고 세로 길이가 어떻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90의 약수도 되면서 동시에 150의 약수도 되는 90과 150의
공약수가 되는 거죠. 공약수, 오케이? 공약수가 되는데 가능한 한 큰 L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90과 150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30cm.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하면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쌤은 경험이 많아서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타일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결국에는 타일의 개수.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몇 개를 붙여야 되느냐 이걸 구하고 싶단 말이야. 아 그럼 30cm씩 자를 거니까 가로로는 몇 개 붙여야 돼? 5개 붙여야 되겠죠? 그죠? 90cm를 30씩 자를 거니까 세로로는 몇 개 붙여야 돼? 3개 붙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5 곱하기 3 해서 15개의 타일을 붙여야 된단 말이지. 이해했습니까? 네. 필수예제 5번 해볼게요. 자, 이 필수예제 5번이 조금 많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자, 이거는 나누기 문제야, 나누기 문제. 나누기 문제는 뭐만 기억하냐면, 나머지가 같아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적어야죠. 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머지가 같아야 해요.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니까 7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2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나머지가 2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7은 5의 배수보다 2가 크다는 거야. 나머지가 2라는 거는 7은 어떤 5의 배수보다, 저기야 재윤아 집중, 어떤 5의 배수보다 2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 5의 배수가 누구냐면 5란 말이죠. 그죠? 7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5의 배수인 5보다 2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의 배수가 반드시 5일 필요는 있냐? 아니거든요. 10도 5의 배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은 5로 나눴을 때 그 다음 5의 배수보다는 3이 모자라다고도 볼 수 있어요. 3이 모자라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5로 나눴을 때 2가 남는다는 거는 그 다음 5의 배수보다는 3이 모자라다는 거죠. 이해돼? 8로 나눴는데 5가 남았대요. 그럼 그 다음 8의 배수보다는 3이 모자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잘 봐야 돼. 여기가 중요해. 여기. 어떤 자연수로 150을 나눌 거냐? 어떤 자연수를 150으로 나눌 거냐? 이걸 잘 봐야 돼. 지금은 어떤 자연수로 150을 나눈다 그랬어요. 이 어떤 자연수를 잠깐 x라고 할게요.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자연수로 150을 나누면 6이 남고, 이거는 뭔 얘기야? 아, 150을 어떤 자연수 x로 나눴더니 여기 얼마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나머지가 여기가 6이 나왔대요. 이렇게 나머지가 6. 그럼 6이 나왔다는 건 뭔 얘기냐면 여기가 144라고 써 있었던 얘기 같은데, 여기가 144야 빼서 6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아, 그러면 이 x하고 여기 어떤 숫자하고 곱해서 144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우리는 x가 뭐다? 144의 약수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첫 줄에서. 따라왔어? 두 번째 줄에서는요. 87을 x로 나눴더니 3이 부족했대요. 여긴 얼마였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빼려고 봤더니 3이 부족했대. 3이 부족했다는 건 뭔 소리야? 얘가 3이 더 작았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되니까 아우 뺄 건데 그 3이 모자란데?
얘보다 얘가 3이 모자란데?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이해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x는 별하고 곱해서 90이 되는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는 90의 약수도 돼야 하는 거죠. 90의 약수. 그러니까 x는 144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94의 약수도 되는데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죠. 어렵다. 어렵다고. 이건 최대 공약수 쌤도 모르겠어요. 3, 4, 12, 38에 24, 30. 요거로 나누면 6, 8, 48, 요거 3. 됐네, 이거. 18. 18이야, 18. 근데 가끔 이런 문제에서 이런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안 하고 이런 수들을 모두 구하시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수들을 모두 구하시오. 모두 구할 때는 가장 크다는 얘기만 빠지니까 144와 90의 공약수를 다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공약수를 다 구하면 되는데 공약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써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8의 약수들을 쓸 건데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이렇게 6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안 돼. 이거 2개만 돼. 왜냐면 x로 나누면 6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x는 6보단 또 커야 돼요. 6이 남으려면 3으로 나눴는데 6이 남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럼 또 6까지는 안 돼요. 이거 2개만 써야 돼.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미안하지만 해줄 말이 없다니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정말 잘 읽어야 돼요. 이 잘이라는 이야기가 좀 너무 포괄적이라 쌤이 너무 미안한데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에 대한 정보가 뭐가 주어져 있는지 그럼 내가 답을 딱 하나만 구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개 구할 수 있는 건지 딱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관계가 없지만 여러 개를 구했다면 그게 다 답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게 문제에 정말로 다 써 있습니다. 다 써 있는데 모르겠다면 뭐야? 내가 못 찾는 거야.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쌤도 고등부 수업 같은 거 하다 보면요. 고3 수업 같은 거 하다 보면 가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냥 보자마자 아는 게 아니야. 쌤도 다 막 풀어야 돼.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문제에서 말한 것 중에 내가 놓친 게 있다. 분명히. 내가 놓친 게 있어. 내가 뭘 놓쳤지? 하면서 문제를 계속 다시 읽어요.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6번도 한번 볼게요. 필살기 6번. 세 자연수 4, 5, 6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2가 남는데요. 4, 5, 6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2가 남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4로 나누어 2가 남았다. 뭔 소리야? 4의 배수보다 2가 컸다. 이 얘기죠. 5로 나누어도 2가 남았다. 5의 배수보다 2가 컸다. 6으로 나눠도 6의 배수보다 2가 컸다. 이런 얘기죠. 아까 쌤이 여기서 나머지가 같아야 한다를 기억하라 그랬죠. 지금 얘하고 얘는요. 나머지가 좀 달라요. 그렇죠? 나머지가 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가 없게 144와 90으로 바꿨어요. 둘 다 나머지가 없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은 2가 남는다로 똑같아요. 셋이. 그러면 4의 배수와 5의 배수와 6의 배수, 공배수를 구해서 거기다 2 더하면 돼요. 왜냐면 공배수는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거기다 2를 더하면 2가 남을 거거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근데 그 밑에 문제 봐봐. 그 밑에. 없네. 어디 보냐면 여기 있어. 여기 49페이지에 6번. 정신 차려 현우야. 자, 49페이지에 6번. 이러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3으로 나누면 2가 남고
4로 나누면 3이 남고 5로 나누면 4가 남는다. 이게 지금 나머지가 다르죠. 이렇게 셋이. 나머지가 다른 못 풀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해준 얘기가 있어요. 3으로 나누어서 2가 남았다는 얘기는 어떤 3의 배수보다 2가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3의 배수보다는 1이 모자라다고 볼 수 있는 거야. 3의 배수는 3개마다 나오니까. 따라왔어? 4로 나누면 3이 남았대요. 어떤 4의 배수보다 3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4의 배수보다는 1이 모자랐다고 볼 수 있죠. 4의 배수는 4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다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3의 배수보다 1이 작더라. 2가 남았다는 건 그 다음 3의 배수보다 1이 작았다. 이렇게. 4로 나누면 3이 남았다도 어떤 4의 배수보다 1이 작더라. 이렇게 바꾸는 거야. 현우 이해하고 있어? 무슨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5의 배수보다 4가 남았으니까 1이 작더라. 아, 그럼 3과 4와 5의 공배수 60보다 1이 작은 59였나 보다. 59 3으로 나누면 2 남죠? 57하고 2 남죠? 4로 나누면 56하고 3 남죠? 5로 나누면 55하고 4 남죠? 똑같은 게 답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해줄 말이 없어.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제 8번 볼게요. 자, 두 분수 15분의 7과 4와 12분의 1. 자, 이제 잘 기억해요. 중학생들은 이 대분수 쓰지 않습니다. 대분수 쓰지 않아요. 다 가분수로 바꿉니다. 어느 것에 곱해도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래요. 기하분수 뭔지 알죠? 약분 더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기하분수를 a분의 b라고 해봅시다. a분의 b라고 하고 얘가 만족하는 조건을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그걸 만족하게끔 이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15분의 7한테 a분의 b를 곱했더니 자연수가 됐대요. 자연수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분모가 1이 됐다는 거예요. 분모가. 그러니까 분모가 1이 안 되면 아니 이렇게 이게 자연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모가 1이 돼야 자연수가 되잖아요. 1이 돼야. 약분이 돼서. 그죠? 네. 그 다음에 12분의 4와 12분의 1, 12분의 49에다가 a분의 b를 곱했는데도 역시 자연수가 됐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7하고 a하고 약분을 했는데 이게 1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가 됐든 관계없어요. 이게 1이 돼야 돼. 이게 a가. 그죠? 아, 그러니까 이 a는 뭐야? a는 7의 약수여야 돼. 이게 나눠서 1이 됐다는 건 7의 약수라는 얘기야. 그쵸?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서 얘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49의 약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a는 7과 49의 공약수야. 공약수니까 1 아니면 7밖에 없죠. 둘의 공약수는. 그쵸? 근데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되는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분수를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가장 작은. 그럼 이렇게 생긴 분수는 분모가 크면 클수록 분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숫자 작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최대 공약 수가 되는 거죠. A는 크면 클수록 분자가 작아지니까. 다음 B는 이렇게 약분해서 얘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B는 15의 배수입니다. 배수야. 약수가 아니고 얘가 1이 될 거니까 얘가 없애버려. 나눠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를. 마찬가지 B는 얘를 이렇게 1로 만들어야 돼요. 역시 12의 배수예요. 공배수예요. 근데 B는 작을수록 분수가 작아요. 최소 공배수예요.
12와 15와 12의 최소공배수 얼마죠? 90인가? 90 아닌데? 90 말고 얘는 90, 108인가? 아닌데 108 아닌데 60 60 이렇게. 그래서 분수는 7분의 60이 맞는 거야. 어렵죠? 이제 중등 수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오늘 숙제는 오늘 목요일이죠? 49쪽까지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